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하락 이탈이 페이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 다시 매물대를 상단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 컵핸들 패턴의 리테스트 이후 재차 상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건데,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에 텔방에 좀 공유를 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하락이 발생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2월 10일 오늘이죠. 오늘은 주봉 마감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 번은 이 하단을 터치를 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도달하게 되면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정확히 하락세기형 하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핵심은 주봉 마감이거든요.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이 악질 무빙을 보여준 이유가 저는 주봉 마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마감이 된 이상 저는 이 패턴이 곧 종료가 되고 저는 상승이 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봉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가 리테스트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보면 두 개의 고점이 발생을 했고, 두 개의 고점이 발생을 하면 하락 추세선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3주 전에 여기를 뚫어주는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2주 동안의 하락, 저번에 90K를 갈 때는 이 추세선이 뚫렸지만 결국 V자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주봉 캔들이 결국에는 하락 추세선 위에서 종가가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게 오늘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90K를 갈 때는 이 추세선이 뚫렸지만 마감이 되기 이전에 올려줬고, 그럼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지지를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와 저항은 종가 마감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1시간봉, 4시간봉, 1봉 모두 여기를 이탈을 했지만 주봉은 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은 지지를 받았다. 결국에는 시간대가 긴 캔들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시간대의 봉을 전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걸 찾아야 된다. 이게 차트 분석의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리테스트 자리에서 종가 마감이 결정이 됐으니 여기선 지지를 받고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주봉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좀 더 줄여서 4시간 봉으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4시간 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스트 과정,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주봉 기준에서 지지가 발생되는 하락 추세선이죠. 이 리테스트 자리에서 하락쇠 기형 패턴으로 흔들고 있다. 하락쇠 기형 패턴은 일반적으로 상승 암시형 패턴이거든요.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프랙탈을 보여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결국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볼륨이 내려가는, 그리고 이 패턴을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이 하락쇠기형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리테스트 지지 구간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건 이 패턴이 종료가 되면은 결국에는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결국에는 주봉 리테스트 지지 구간,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줄여서 봤을 땐 리테스트 자리에서 상승 암시형 패턴, 그렇다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 전환될 수가 있다. 이러한 근거들로 지금 비트코인은 당장 빅쇼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인 이 테더 도미넌스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는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상승세기형 패턴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락 암시형 패턴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4.61% 구간은 정말 메이저한 저항대입니다. 이거를 4시간 봉으로 좀 줄여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 4.61% 구간에서 저항, 그리고 여기선 지지, 저항, 그리고 비교적 최근만 해도 두 번의 저항이 발생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4.61% 구간에 도달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하나 싶었지만 결국엔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도달을 하는 상태인데, 이 메이저한 저항대에서 상승세기형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안 그래도 저항을 강하게 맞는 구간에서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럼 결국 이 메이저한 저항들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가 지날수록 위아래로 흔드는 무빙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와 다르게 이런 하락이 발생하고 나서는 의견이 좀 많이 나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땐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관세 이슈도 있고 하니까. 차트상으로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주봉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더 높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은 이 패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패턴 안에서 매매를 하면 시드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패턴을 상승 돌파를 한 뒤에 리테스트를 줬을 때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 패턴의 하단에서 포지션을 들어간다던가. 아무리 길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이 패턴이 좀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패턴이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 이 98K와 100K의 구간도 또 매물대고, 이 하락 추세선도 저항 구간이죠. 그래서 이 저항을 모두 돌파를 해주는 무빙이 발생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패턴을 하락 이탈을 해서 뭐 빅쇼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은 사실 좀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줄 때는 오히려 걱정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이 24년대 하락 채널 상황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이때도 채널 하단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채널의 상단으로 갔고, 상단을 돌파를 실패를 하면 채널의 하단으로 갔어요. 그럼 이런 하락 채널이 기준점이 있으면 비트코인이 상승장, 하락장도 아닌 횡보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채널 상단에서는 저항받고 하락, 그리고 하단에서는 지지받고 상승,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상승장, 하락장도 아닌 횡보장이라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고, 오히려 이 채널 하단은 기회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될 때는 이 채널을 하락 이탈을 했을 때입니다. 저는 이때 롱 포지션은 진짜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웨이전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했으니까. 이때는 급속도로 비트코인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매수로 절대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추세 전환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 상단에 한 번은 좀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상 올라가는 그림은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탈2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지 매물대를 이탈을 했지만 리테스트 이후에 급락하지 않고 이렇게 하락쇄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하락 이탈이 페이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고, 다시 매물대를 상단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주봉으로 봤을 때 컵핸들 패턴의 리테스트 이후 재차 상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건데, 기준점이 없는 분들은 이 하락을 봤을 때 진짜 하락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 정말 페이크 무빙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미 다 올라버린 알트코인 시장에 올라와서 1년 2년 존버를 한다?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해서 하락을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뭐 몰빵 풀매수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 여기서 하락 이탈을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게 되는 리스크와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했을 때 돌아오는 리턴, 이 리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지구간이 전부 무너지고 토탈2 차트도 이 매물대 돌파를 실패하게 되면은 손절이라는 안정장치는 무조건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죠. 단순히 존버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짧게 그리고 수익을 길게 가져올 수 있는 매수 타점 기준에서 좋은 거래 전략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행복회로 비트코인이 200K 간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에게 희망회로를 심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는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하락 관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방향성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알트 불장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이 또다시 원웨이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넘어서 120K, 130K 갈 가능성은 정말 적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숏포지션을 존버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움직임에 대응을 하고 나서 하락 신호가 강하게 올 때 그때 가서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이든 텔레그램이든 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오히려 걱정보단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